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삼성전자와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추천 종목, 특징 종목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마찬가지 24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을 했고 20일 저항을 받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만들다가 하락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도 개인들이 19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6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중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외국인들이 60만 주 정도밖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 기관 투자자들이 27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금융 투자가 가장 많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5,600주 정도 순매수한 것 빼고는 전 기관에서 전부 다 매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6,328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1,585억 순매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 현물 쪽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고 특히나 기관 쪽에서 4,230억, 외국인들이 2,322억, 코스닥에도 마찬가지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물은 한 2,50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문제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유력 치료제 렘데시베르의 임상 실험이 실패가 됐다라고 공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하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2분기는 더 안 좋다. 선진국 4월 복합 PMI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 글로벌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침체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JP 모간에서는 대공황 당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40%를 예상하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45%, 영국은 마이너스 59%, 일본도 마이너스 30%, 35%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수출 위축에 반도체 출하량이 2년 연속 감소. 이거는 사상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1분기 영업이익이 7,0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1% 급감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급감을 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계 자동차 공장 70%가 멈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가동 중단 비율은 35.3%로 주요국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불가피해 보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2조 9천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이고, 그 상승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일단 오늘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특징 종목,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2조 9천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대한항공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고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아마 갭이 좀 뜨겠죠. 얼마 정도의 갭이 뜰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갭 상승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전 저점 라인대인 기준선 라인대 17,500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 오늘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지만, 물론 오늘 특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한다면 손절 라인대를 길게 잡으시면 안됩니다. 60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구간 요 정도를 손절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4,000원 정도를 잡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한항공은 손절가를 17,500원 이탈 시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탈 시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신 것처럼 렘데시비르에 대한 허가가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 연구 쪽으로 몰두하고 있는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이죠. 이 종목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20일 이평선 라인대 부근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가를 조금 짧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의 이제 저가 라인대 16,000원 구간 자체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와 메디아나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의료 장비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95년도 6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으로 환자 감시 장치,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 등을 생산을 하고 중심정 및 카테터의 제조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매출액은 3.4%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21.6%가 증가, 당기순이익은 108.1%가 증가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보유율은 42% 정도가 되고 2020년 2월 21일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클로로킨과 렘데시비르에 대한 지금 허가 취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특징적인 거는 실적이겠죠.
2019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20.4%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63.9%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4.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는 최대 주주가 지금 바이넥스 홀딩스 외 11.08%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2020년 4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메디아나 바이넥스 두 종목 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으로는 메디아나와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 그러니까 이제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 추천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횡보를 하면서 이제 오늘 120일 이평선을 돌파한착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241선과 500일선 이평선까지 이 자리 정도가 이제 저항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기업 분석과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PER 기준은 6.7,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BR 마찬가지 0.7,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배당 수익률은 3%로 지금 삼성전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실적은 378억,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7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의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꾸준히 7천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그리고 이제 연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조 9,600억, 그 다음에 2조 9,500억, 2조 9,600억, 그러니까 3조 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해 2020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을 지금 초과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난 분기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7,254억 원이 나오고 1분기 예상 매출액은 7,400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은 156억에서 378억으로 굉장히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프로수로 따진다면은 무려 142% 정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258억에서 262억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지난 분기에는 2.16에서 5%대로 상승한 게 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의 재무 구조 상태를 보시면은 유보율이 2689%가 되고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34%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3%로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PER과 PBR을 계산을 해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한 100%에서 15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특징 종목과 그 다음에 관심 종목과 그 다음에 추천 종목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